세 번째 세션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이번 세션은 파운더스 노광진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변화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파운더스 회장 노광진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산업군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이 날로 발전을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 산업 흐름도 이에 보폭을 맞춰 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업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당면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 기술을 도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낡은 사고 방식을 내던진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량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생활 속 그리고 비즈니스 속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등에 대해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렵게 이제 자리를 하셨습니다. 자, 패널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IR 플랫폼이죠. 자, 넥스터 유니콘을 운영하고 있는 하프스의 장재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석해 주는 도구죠. 나우웨이팅을 서비스하고 있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버스킹 전상열입니다. 자, 이어서 사용자들의 세상의 모든 경험을 싣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이죠. 프리블 서비스하고 있는 프렌드립의 백영선 임팩트 디렉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영솔입니다. 네, 끝으로 모든 소통이 영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디오 포스터 세대를 위해 8명까지 동시에 연결 가능한 그룹 영상 통화 서비스죠. 자, 스무디의 조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패널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패널 분들께서 직접 회사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 자유롭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하프스의 장재용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프스 대표 장재용입니다. 저는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투자 유치 플랫폼 넥스트 유니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뉴욕에서 2년 동안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지 VC들, 벤처 캐피탈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은 땅도 넓고 투자자도 많고 사업자도 많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서로에 대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도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과 전문 투자자들, VC나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대기업 투자팀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넥스트 유니콘을 출시를 했었고요. 현재 1년여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스타트업은 약 3천여 개사 그리고 전문 투자자분들은 750여 분 정도가 서비스를 왕성하게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부산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행사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부산에 있는 이제 훌륭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면서 부산의 이제 창업 생태계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바지하는 노력도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입니다. 저희는 IT 기술에 좀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IT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나우웨이팅이라는 줄을 대신 써주는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 2,800개의 매장 그리고 한 1,800만 명 정도의 그런 기다림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고요.
기다리는 서비스 외에도 매장에 들어와서 입장해 주문을 하는 형태의 키오스크나 포스 그리고 그런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를 CRM 형태로 매장주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매장에서 이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대기줄이 길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또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굉장히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고 지금 단풍철인데 이제 내장산 제일 예쁠 때잖아요. 거기 내장산 케이블카도 저희가 하루에 800팀 정도의 웨이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도 좀 유용한 어플이다 보니까 자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렌드립의 백영선 디렉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립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가 시간이 있고 뭐 주말에도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뭐 아웃도어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양한 소셜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은 밀키트를 또 배송해 주는 프로그램도 이제 런칭을 해서 반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향을 또 존중하게 되고 그 취향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의 시작점으로서 프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이제 일을 끝나고 무엇 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플랫폼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진짜 나하고 맞는 사람들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스무디의 조영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무디는 10대, 20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더 재미있게 영상 대화를 즐기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이고요. 저희만의 차별점으로는 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도 영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화면 위에 실시간 텍스트 UX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더 좋은 뷰티, 스티커 그리고 저희만의 실시간 상호작용 이펙트들로 대화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반응이 좋아서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소셜 분야 1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대 한 MAU 50만 명 정도의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UX랑 개발을 반반씩 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3년 전에 이제 이 서비스를 창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저도 영상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본연의 기능에서 캐릭터를 변해주는 기능도 있고 좀 다양하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확연한 좀 유용한 기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매우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의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생활 속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저부터도 와이프가 뭐 재택근무를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님들께서는 소비자나 아니면 서비스 그리고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생활 속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프렌드립 백영선 대표 디렉터님과 스무디 조영근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백영선 디렉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코로나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요즘 이제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이제 똑같은 행동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행동은 이제 마스크를 쓴 채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작년과 올해 달라진 지하철 풍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이제 집단화된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 단체로 모임이나 기존에 이제 강력하게 연결돼 있던 동호회나
이런 모임들이 하나같이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모임들은 다행히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돌파구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IT 기술들이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바깥보다는 또 집구석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뭐 방구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그 헬스라든지 뭐 이런 홈트족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홈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옛날과 훨씬 다르게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컨텐츠가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플랫폼도 작년과 사뭇 다른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집에만 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은 또 나가고 싶잖아요. 이 나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도심으로 나갔다라면 이제 아웃도어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뭐 캠핑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산과 뭐 강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덜 붐비는 쪽으로 이제 택해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또 열려 있는 삶을 또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충분히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또 다른 측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차박이라는 게 말이 열풍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놀러 가거나 바닷가나 휴양지를 가게 되면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보면 다들 그냥 주차해 놓은 게 아니라 차에서 그냥 1박 숙박을 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정말 신기한 이제 우리 생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스무디의 조영건 대표님께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회사 성격상 영상 통화 사용의 변화를 이제 눈여겨 보게 되는데요. 이제 3년 전 창업할 때 그때는 주로 1, 20대 여자 유저들이 중심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왔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아마 뭐 길게 봤을 때는 전체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의 한 절반 정도가 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게 어떤 저희의 예상이었거든요. 그 기간을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빨라지는 걸 느끼는데 가장 좀 두드러진 것은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예전 같으면은 영상 통화를 안 썼을 분들이 어느새 이제 다 쓰게 됐다는 그게 가장 좀 두드러진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쓰게 되는 경로를 보면 우선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화상회의를 해야 되니까 줌 한번 써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예배는 유튜브로 하지만 지역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소모임들을 그거를 영상 통화를 쓰라고 저희 뭐 스무디를 권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은 뭐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곧잘 씁니다. 그리고 학교가 또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제 서비스들도 좀 둘러보면 영상 통화가 여기저기 접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협업 툴이나 교육 툴에는 당연한 것이고 커머스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전화나 그 텍스트 채팅이 여기저기 많이 솔루션화돼서 들어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B2C 서비스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영상 통화도 상당히 빠르게 그런 어떤 주요 채널로서 그리고 또한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급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뭐 잘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비즈니스 속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자, 팬데믹 전후에 대한 서비스 변화라든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체감하는 반응이라든지 기업의 성장률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에서 우리 비즈니스 속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상열 대표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반 매장주 분들과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장주 분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의 매장은 대부분 줄 서는 매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시는 매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매장의 손님을 많이 회전시킬 것이냐, 많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였다면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 오프라인에 오시는 손님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를 좀 맞이하셨고요. 그렇게 되니 오프라인의 공간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프라인이 회전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온 분들은 정말 우리 매장에 애정도 높은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 사람들과 접점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시게 된 것 같고 이후에 이 아무리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서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택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줄은 언택트하게 서야죠. 이제 대면으로 서는 거 안 되고요. 언택트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디지털 컨택트, 디텍트는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최대한 덜 보지만 디지털로는 좀 더 교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바꿔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변화하는 환경이라든지 좀 유용한 이제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접점해서 유입이 되는 고객들을 이용하는 뭐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한번 방문했던 고객들이 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능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서비스는 그 오프라인 오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오신 손님들이 어떤 분들이 전혀 모르고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셨는데 코로나 터졌다, 확진자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다들 그 매장 안 가시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졌는지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이제 카톡이라는 그 매장의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뭐 추석 연휴면 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매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돼서 이제 오히려 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자동화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네, 좀 유용한 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 하프스의 장재용 대표님, 제 비즈니스 속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일단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께서 흔히 잘 아시는 줌 같은 경우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표준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그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홀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150조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화상으로 많이 대체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뭐 언어나 아니면 국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사례들도 계속 일어날 거고 저희도 억지로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말해야 되는 환경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협업 툴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늘어나는 사례들을 흔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코로나 사태가 그러면 끝이 나면 우리는 재택근무가 끝이 날까? 아니면 뭐 유연근무제가 끝이 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좀 끝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유연근무제도 다시 줄어들고 이런 사례들도 사실 많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를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전면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이제 단계까지 갈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이제 기업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랑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 철저한 비대면,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비대면을 넘어서 이제 고객한테 좀 더 휴먼 터치가 되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이제 미국의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이라고 있는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유명한 캐릭터가 이제 돈을 딱 쥐고 있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네티즌들이 거기에 Shut up and take my money라는 이제 자막을 붙여서 이제 유명한 이제 소위 말하는 짤방으로 많이들 이제 쓰고 있는 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약을 하면 너무 멋있는 서비스나 뭐 훌륭한 기업의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봤을 때 뭐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만족감을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중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말 없이 그냥 내 돈 가져가라, 비대면 서비스들을 정말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도 중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들이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비대면으로 이제 무점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도리어 28.3%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비스나 고객 가치를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먼 터치 부분은 아까 앞선 분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통이 좀 단절되면서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대화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속에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달 음식 이제 시켜 드실 때 보면은 이제 예쁜 손글씨로 이제 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별점도 잘 부탁드린다, 맛있게 드셔 주셔라,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들 최근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별게 아닌데도 가끔씩 주인한테 고맙기도 하고 좀 귀여운 느낌도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 호감도 들고 별점도 되게 좋게 주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사실 대화가 단절됐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대화를 더 하고 싶고 늘어나는 지표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아까 뭐 영상 솔루션의 이제 성장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 시기에는 이제 이전 시기와 대비해서 현재 지금 45% 정도 이제 수신이랑 발신 메시지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 통화 파트에서는 연초 대비 4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얼굴을 어떻게든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보면서 좀 주목을 했던 거는, 낯선 이들과도 대화를 하고 싶은 오픈 채팅의 비중은 무려 연초에 대비해서 70%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싶구나, 뭔가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고객들과 일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휴먼 터치, 어떻게 하면 따스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마케팅보다는 PR과 브랜딩에 초점해서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뭐 의견이나 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말씀 주신 내용도 네네. 다 동의하는데, 이제 그 하나는 제가 이제 비대면 기업이고 오프라인 기업이다 보니 좀 더 그런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의 중요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오프라인에 온다는 거에 자체의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한, 정말 무서움을 이겨내고 온 거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 대한 강조는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오프라인에 사람을 모아낸 것이 온라인의 확장의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핵심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 급격한 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기업에서 취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용 사례라든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네 분의 이제 패널 분들에게 모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거꾸로 좀 가볼까요? 네. 자, 조영근 대표님부터
이에 대해서 이제 DT 적용 사례라든지 다양한 변화를 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디지털 기업이긴 하니까요. 근데 사내적으로는 정말 원격 근무와 그 화상 회의를 정말 많이 하게 됐고요. 한 명만 결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화상 회의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그래서 사내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상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이제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방향이 같아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쟁이 격화돼서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존 회사들도 속도를 더 내고 그리고 신규 진입자들도 많아지고요. 한편으로 또 보면 이제 분화가 좀 되는 거죠. 영상 통화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한 회사가 다 잘할 수 없고 또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뭐 교육, 뭐 영업용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친구끼리 즐거운 대화를 위한 것도 더 포커스해서 저희만의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었던 상호작용 UX들 뭐 특허도 좀 내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카카오톡이나 줌으로 친구랑 대화했을 때보다 스무디로 대화했더니 더 재밌네, 더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화질이 좋고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걸로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서 아직 미개발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채팅이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거하고 지금의 카카오톡은 굉장히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 식의 이제 개발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 이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방향도 그렇지만 아마 조직 문화라든지 업무 분장이 아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가 아마 흐름에 맞춰 가지고 기업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자, 프렌드립의 백영선 디렉터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당연한 순서인 걸로 알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비슷한 회사 지금 스타트업들은 특히나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이 아주 당연해졌고, 근데 재택을 한다고 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또 스타트업의 숙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에 대한 제약이 훨씬 더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온라인 회의가 옛날에 오프라인에 있을 때는 시작할 때 민글하기 위해서 막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시간이 없잖아 그런 데에 많이 쏠렸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회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 세이브를 해주는 역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내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는 다들 겪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좀 큰 변화는 어찌든 프립은 오프라인 베이스의 이제 서비스를 디지털화로 이제 조직해왔던 회사인데 코로나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히 좀 사람들이 좀 코로나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오프라인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안전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터득하기 시작을 했고, 대규모의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방식, 그리고 안전한 방식,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간의 이제 연결을 통한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작년에 프립에 들어와서 소셜 클럽을 이제 기획을 하고자 들어왔는데 소셜 클럽이 전형적인 오프라인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소셜 클럽을 좀 더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전환할까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랜선 클럽이라는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의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그 사람들 간에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주고 소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랜선 프로젝트들이 이제 올 초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웃도어가 옛날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대규모가 모여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단위의 그룹별로 이제 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매출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역대급 트래픽이 또 일어나고 이거는 뜻밖의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과 강과 바다를 즐겼나 싶었는데 이게 이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거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편식에 대한 니즈를 프립이 이제 아웃도어 경험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어 경험을 또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런칭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코로나의 블루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기분과 상황들을 어떻게 업시킬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유저의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게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인도어, 아웃도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데이터가 쌓이면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프로그램으로 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또 100만 명을 또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호스트가 지금 1,200명이 돌파를 해서 점점 많은 수의 분들이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 안전한 즐길거리, 안전한 참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뭐 아웃도어를 벗어나서 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는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게 아마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저희 전상열 대표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즈니스적인 저희 회사의 변화와 그다음에 저희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두 개로 말씀드릴 텐데요. 비즈니스적인 변화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현업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고집이 굉장히 세시고 딴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매장은 이래, 우리 가게는 이래.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IT 기기에 대한 그런 공포감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줄 서는 거 저희 걸로 쓰시면 당연히 좋은 거 알지만 근데 아예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줄 세울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아 이거는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전자 입출명부 쓰라고 하니까 그냥 다 쓰시잖아요. 뭐 불편한데 일단 쓰라니까 과태료 준다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식업종, F&B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IT로 강제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저희 IT 서비스를 소상공인분들이 더 쉽고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고요. 저희의 어떤 매장의 확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저희는 다 좀 비대면으로 매장주분들이 다 전화해달라고 하시고 방문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니 그냥 저희 카톡으로 얘기하시죠. 그 꾸준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빨리 할 수 있다. 대신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기존에도 저희는 코로나 전에도 랜선 버스커라고 해서 저희 회사 이름이 나우버스킹이다 보니 직원들을 버스커라고 부르는데 랜선 버스커라는 재택근무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재택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근무 형태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램버라는 형태를 하는 게 기본이고 출근하는 일자가 오히려 제한적으로 있는 그래서 필요할 때 출근하는 형태로 좀 근무 형태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비대면으로 이런 컨택하는 것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서 매일 아침에 전체가 같이 스크럼을 하면서 그날 어떻게 하는지 등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나니까 드디어 멤버들이
오 오늘은 씻고 나왔네? 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좀 돼서 좀 재밌게 느끼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인 태스크를 개인이 관리하는 거 외에 기존의 어떤 조직이 관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일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개인 태스크 관리보다는 개인이 태스크를 넘어서서 좀 더 비전을 봐야만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태스크가 아닌 그 이상의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미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조직 문화가 비대면적으로 하는 이제 그 일을 미리 먼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금 나머지 하프스 장재용 대표님의 질문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어떤 루트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굉장히 그 부분이 정체된 기업들도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인터넷 광고협회에서 이제 한 390명 정도의 이제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70% 정도가 이제 광고에 대한 예산을 수정하거나 삭감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겠죠.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메시지가 나가지가 않고 있고 그만큼 그 메시지의 영역을 차지할 기회들도 열리니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상황을 위기라는 단어에서 위는 위험 요소지만 기는 정말 기회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비슷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많이 없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레퍼런스로 따라할 기업들이 굉장히 없는 사실 영역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인재들의 좀 창의력이 많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외부 변화 그리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일 원칙으로 생각하고 중시하는 부분이 사실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저게 실제로 돌아가나 하실 수 있는 좀 제도들이 저희 회사에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일단 연차 개념이 없고요. 출퇴근도 자율이고요. 뭐 유연근무제를 넘어서 좀 자율이고 그리고 휴가도 당일날이든 2주든 3주든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권한이나 컨펌이 따로 없고요. 본인이 회사에 가장 이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일단 먼저 커뮤니케이션하고 내부 인재들과 다시 소통을 하면서 일을 다시 디벨롭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이유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사회가 정말 빨리 변하고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사실 필수일 거고 좀 창의적인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저도 이제 경영자로서 많이 배우게 된 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좀 급변할 때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전략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냐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다고 정답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시대는 잘 맞지만 기업의 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꼭 공유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들 뭐 요즘은 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영어 이름 불러야지 뭐 이런 사례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사실 대표님들 미리 몇 분을 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지도 좀 여쭤봤는데 제조업이나 아니면 단순한 이제
일들이 좀 반복되는 군 같은 경우는 명확하고 짧고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휴먼 터치가 좀 강한 그런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 주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잘 크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확실히 뭐 시대적으로 이제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 변화에 맞춰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중요하지만 또 회사의 업과 사내에 있는 인재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개방성을 같이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만의 성장 전략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잡아내는 것이 기업 성장의 첫 걸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이제 패널분들께서 뭐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서 뭐 크게 뭐 잘 대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대표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도 꽤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오화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부산에 내려오셨으니까 스타트업들이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한 분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 계속 눈빛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백인선 디렉터님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놀랐던 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문화예술 축제로는 가장 큰 축제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부산역에 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현수막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기존의 대형 행사들이 아마 영화제 말고도 부산 비엔날레가 있었을 테고 국제 연극제가 있었을 테고 아마 모토쇼가 있고 게임 박람회가 있고 아마 되게 많은 부산에서도 이제 큰 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이런 축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지진 않겠죠. 각자의 길로 방법들을 이제 찾겠지만 그렇게 큰 흐름들은 아마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큰 흔들림 속에서 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틈들 안에는 그 위기가 바로 또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또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행사를 만들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큰 행사만으로서 매력을 뽑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산이 가진 다양한 작은 매력들을 또 어필하면서 기존의 부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을 그런 쪽으로 좀 유치하고 발빠르게 당긴다라면 그 비즈니스가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립도 서울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서울 주변의 다양한 액티비티나 다양한 뭐 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을 큐레이션하지만 부산이 특히 인기가 많고요.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도시들과 협업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또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산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험과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또 다른 스타트업들과 재밌는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인사이트들이 뭐 코로나 이후에 커뮤니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끝난 관계로 이제 이곳으로 저희 패널 토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파운더스 회장의 노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로 세 번째 세션 함께 하셨는데요. 노광진 회장님과 패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